안녕하십니까, AKRN입니다. 혈압약 2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의 상승 요인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 상승한 요인은 심박수량이 증가하거나 체액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혈관의 저항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량은 심장과 상관이 있겠죠.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면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압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카디악 아웃풋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체액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배출량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이때는 신장에서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의 저항성 같은 경우는 이 동맥의 혈관의 저항성이 증가하면 압력이 높아지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혈관을 이완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심장, 그 다음에 키드니, 이 혈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혈압약의 종류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 B, C, D. A는 ACI, 그 다음 ARB, B는 베타블로커, 그 다음에 C는 CCB, D는 다이뉴레틱스에서 이뇨제 이렇게 들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처음 혈압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A와 C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고 실제 의사들이 처방내는 걸 봐도 그렇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에 있어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게 이 A와 C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A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A, B, C, D 여기에 있는 용어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는 ACE 이니비터, 그 다음에 ARB라고 하는데 AC 이니비터는 안지오텐신 컨버팅 인자임 이니비터라 해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ARB 제제는 안지오텐신 2 리셉터 블록 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지오텐신 2 수용체 차단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타블로커는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는 칼슘 채널 블로커 아니면은 칼슘 안타고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량제는 차단제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는 이뇨제. 우리가 신한분이 오시든지 아니면 혈압약 변경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ARB 제제, 아니면은 CCB 제제, 베타블로커는 뭔지, 그 다음에 이뇨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의사랑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 다음 환자분들한테도, 더 좋은 간호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은 저번에 제가 레닌, 안지오텐신, 알데스테론계를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ACE, 그리고 하나는 안지오텐신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적혀져 있어서 제가 네이버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짠! 이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그림에 한글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자, 우리 몸의 체액량이 감소하게 되면 신장에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액량이 감소했다, 혈압이 떨어졌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가립세포에 있는 레닌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레닌이 분비가 되면은 간에서 만들어진 안지오텐신 5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변신시킵니다. 아직까지는 안지오텐신이 불활성화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로 변신되면 드디어 활성화가 되면서 이러한 역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안지오텐신 1에서 2로 전환시켜주는 효소의 이름이 A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지오텐신2가 일단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수용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촉진시키면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나트륨의 제흡수를 증가시키면서 수분을 보존하게 되고 그리고 부신 피질에 있는 알데스테론을 분비를 촉진시키면 방금 얘기했던 나트륨의 제흡수를 시키면서 혈압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맥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 상승시키고요. 뇌하수처 후엽에서 ADH를 분비시켜서 ADH는 항이뇨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합관에서 물을 제흡수시키면서 혈압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사구체 여가율이 증가했다는 말과 어느 정도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레닌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이런 기능들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전에 있어서 조금 차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안지오텐신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지오텐신 2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혈압이 상승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지오텐신 2를 만들지 않거나 이 안지오텐신2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차단시켜버리면 됩니다. 자,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ACE가 기능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의 첫 번째는 ACE 이니비터, ACE 저해제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기전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지오텐신2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 리셉터와 결합을 해야지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리세트를 수용체를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안지오텐신2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게 ARB 제제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ACE 이니비터는 안지오텐신2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ARB 제제는 안지오텐신2의 기능을 차단하는 약물이다.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리고 ACE 이니비터는 약물에 보시면 뭐뭐프릴로 다 끝나고 있습니다. 캡토프릴, 아날라프릴, 그 다음에 라미프릴로 이렇게 해서 끝나는 약들은 ACE 이니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뭐잘탄으로 끝나는 약은 그리고 로잘탄, 발사르탄, 오잘탄 이렇게 끝나는 약들은 ARB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우리 ACE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브레디키닌이라는 이제 혈관 확장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염증을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브레디키닌이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물질 P, 서브스텐스 P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는 통증을 전달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브레디키닌이나 아니면 물질 P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게 ACE 이니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ACE라는 이 효소가 브레디키닌을 분해시키는 물질인데 어쨌든 ACE를 저해시키는 물질이 ACE 이니비터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얘가 분해가 되지 않아서 생성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ACE 이니비터의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작용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혈압약을 드시고 마른 기침이 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ACE 이니비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브레디키닌이나 물질 P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약을 드셔가지고 막 입안이 붓는다든지 얼굴이 붓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 ACE 이니비터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A 계열에 있는 약 중에서 ACE 이니비터에 대한 부작용이고요. 나머지는 이 ACE 이니비터나 ARB 제제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기능 저하를 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E 이니비터나 ARB 제제는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약들을 먹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사구체를 봤을 때 사구체로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가 수입세동맥이라 하고 얘는 수출세동맥 나가는 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게 되면 여기 수출세동맥을 이완시켜줍니다. 확장시켜주게 되거든요. 확장시켜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사구체의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사구체의 압력이 감소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사구체의 여과율 하면 생각나는 게 GFR이지 않습니까? 여기 GFR이 있는데 GFR이 감소한다는 말은 사구체 신기능이 악화됐다는 말이랑 똑같다 볼 수 있겠죠. 우리 만성신부전의 단계를 나눌 때 이 GFR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고 뭐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GFR이 감소했다는 말은 신기능이 악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능이 악화되면 급성신부전 환자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크레아틴인 수치를 팔로우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혈관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 압력이 감소해서 GFR은 감소하겠지만 당뇨 환자나 우리 신부전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단백뇨가 빠지잖아요. 그죠? 알부민이나 이런 단백뇨의 여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뇨 환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약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도 심보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서로 반대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신기능을 저하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심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초기에는 이제 신기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기능이 감소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신동맥이 양측에 협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관료가 감소된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 ARB 제제, ACE 이니비터가, 기전이 이루어질 때, 안지오텐신 2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알데스테론을 분비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알데스테론이 분비가 된다는 말은, 나트륨의 재흡수를 시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트륨의 재흡수가 되면은, 칼륨이, 포타슘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알데스테론의 분비, ARB 제제는 안지오텐신 2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약이고 I 같은 경우는 생성을 억제시키는 약이잖아요. 결론은 안지오텐신2가 어떤 역할을 못하게 한 약입니다. 따라서 알데스테론 분비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트륨의 재흡수도 안 될 것이고 칼륨의 배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중의 칼륨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시면 심하게 이제 저혈압인 환자분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카디악 아웃풋이 너무 안 좋은 중증 신부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있는 체액량이 감소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 만약에 진짜 심한 경우에 이 ARB 제제나 AC 이니비트는 매우 조심해서 쓰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활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시비한 케이스에서는 처음에는 약간 스탑을 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다시 이 약을 써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태아의 사망이나 뭐 그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임산부한테는 금기된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의사가 뭐 처방을 내기 때문에 그 처방을 어떻게 내야 된다기보다 환자의 각 개개인에 따라서 의사들이 처방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약이 어떤 약인지, 그리고 어떤 기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약을, 파이브라이트에 따라서 약을 환자분들한테 드리긴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알고 있어야지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C 이니비트나 ARB 같은 경우는 신기능을 저하기 때문에 크레아티닌 수치 초반에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칼륨 수치도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아주 중증의 신부전이나 심한 저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약 사용을 조금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에 쓰고 있는 약인데 요즘에 드럭인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이 처방이 나면 항상 찾아봅니다. 그래서 오잘탄, 디잔틴이 있는데 이게 보면 안조텐신2, 수용식이랑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방금 얘기했던 ARB 제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보면 암로디핀이나 로잘탄, 그죠? 오메살탄 이렇게 해서 같이 복합 제제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 CCB와 ARB 복합 제제인데 CCB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나 걱정은 되긴 한데 여러분들이 환자 케어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